매주 화요일은 파생상품 시장과 또 증시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열심히 알뜰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기남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수급을 알아야 시장을 할 수 있다. 추세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 포지션과 시장 분석으로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스탁, 유창희의 주식 입체 분석법.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본 양적 완화로 이번 주 환율 어떻게 변동이 될까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또 그런데 별다른 시장의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환율이 변동성이 좀 컸었죠. 네. 컸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이 한 0.4%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 어저께는 약보합.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주 후반서부터 조금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모멘텀을 계속 만들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월달 장세를 보신다라면은 뭐 다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 뭐 다음 주에서 그냥 열흘 남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못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 S&P 500도 한 몇 년 만에 최고치 지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일본도 뭐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연일 신고가. 중국도 뭐 계속 급등세를 좀 연출하려고 하는 모습들. 유럽 증시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조금 못난이 장세가 연출되고 있었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뭔가가 서서히 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얘기를 좀 하죠. 오늘 네. 환율이 저는 되게 어저께 이어가지고 오늘도 뭐 급등세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조금 많이 상승폭을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네. 빼는 바람에 결국에는 장중에는 1067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틀 만에 10원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썼는데 좀 과도했는지 오늘은 약간 이제 뭐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제 일본한테 이제 소식이 날라왔었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게 일본이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그들만의 리그를 좀 보인 게 있었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네. 뭐 물가 상승률을 2% 이상 유지를 하겠다. 뭐 하다못해 뭐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풀겠다. 하여튼 뭐 별별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계속 푸시를 했고 거기에 중앙은행이 계속 동조하는 모습을 띄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중앙은행이 약간 한 발 물러섰죠. 그러면서 이제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2014년 초반일지 2014년 후반일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계속 환율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감이 일본을 통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선 모습.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놨다는 부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어저께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한 10시에서 10시 반서부터 급등세를 띄었었고, 뭐, 이렇게 분봉을 보신다라면은 어저께, 이 시간대가 10시에서 11시 사이죠. 여기서부터 급등세를 띄었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좀 빠진 건데, 후반에. 제가 보기에는 환율은 107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뭐 어쩔 모르겠지만은 물론 더 빠질 겁니다. 연말까지 해서 계속 저는 뭐 900원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1월 2일자부터 시작된 뭐 환율의 급락세는 일단은 진정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힘을 냈었죠. 네. 뭐 현대차 그룹들이 뭐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현대차가 오늘 2% 가까이, 기아차도 2% 가까이 오르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기타 IT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황 방송을 했을 때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변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종목군들도 오늘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오늘 상승을 못 한다라면은
이번 주나 혹은 향후에 좀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본다라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박스권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그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걸 네.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었고, 또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제 뱅가드 관련된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면 하이닉스가 거의 3% 가까이 빠졌다가 좀 꼬리를 타긴 했었지만은 좀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좀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요즘에 이제 대형주들을 통해서 좀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하는 얘기가 뻔해요. 뱅가드. 이놈의 뱅가드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직접 그 담당자를 만나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뭐 추측하기로는 다 뱅가드라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특히 이제 오늘 한 10시 반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10시 반에 한번 올랐다가 눌렸다가 12시 반부터 많이 올랐죠. 예, 그때도 많이 올랐었는데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한 2천억을 샀다라면 네. 오늘 결과는 좀 2천억을 팔았는데 만약에 반대로 2천억을 샀다라면은 시장이 의외로 강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2천억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는데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또 하나 오늘 시장을 상승을 이끈 거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오늘 조금 한 1,200억 정도 매수를 보였죠. 상당히 최근에 연기금이 좀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1,200억 정도면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고 들어요. 그래서 네. 연기금을 보신다라면은 오늘 연기금이 1,200억, 어저께 500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1,000억이 넘어간 게 최근에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를 잡아주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박스권 상단 하단을 좀 설정해 드릴게요. 네. 박스 가두리 장세가 연출될 것 같은데 지수 상단은 2010에서 2030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이상 가기에는 더 올라온다가도 여기까지 다시 눌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 이상에서 온다라면 좀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반대는 지수 하단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제가 지금 계속 거의 2주 가까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1970선 라인이 지지가 계속 돼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수 하단이 아니라 여기가 하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참고를 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1970포인트가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는지 빠지더라도 1970포인트가 지켜지는지 오늘 같은 경우도 다행히 지켜졌죠. 그래서 최근에 3, 4일 동안 지켜지고 올라온 부분이라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린 건데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가 됐든 또 불확실한 어떤 뭐 대회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빠지더라도 1970이 지켜지는지 확인하시고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일단 1950이나 1930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되게 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반 만에서 2달 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이제는 현금화를 좀 하자.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좀 피로해지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12월 중순부터 보신다라면은 지금 2,000선을 돌파를 못 시키고 계속 2,000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한 달을 이어왔어요. 한 달을 좀 넘게. 그러면은 참여자들이 힘들어하고 네.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경기 방어주 성격인 게 있는 음식료라든지 뭐 서비스 업종 종목군들도 약간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연초 대비해서 뭐 많게는 어떤 종목은 50%, 적게는 뭐 20, 30%씩 올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들어할 때 수출주들이 힘을 내서 올려줘야 되는데 수출주들이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가 피로해지는 국면에 들어간다라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이번 주는 일단은 현금이 보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하면은 만약에 한 3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는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다. 오히려 돌파가 된다라면 상방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그때 다시 사시면 돼요. 이번에 돌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은 차트 네.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좀 길게 우측 여백을 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번에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요. 여기서 어떻게 돌파가 되냐면은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한번 눌렸다가
요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돌파를 할 겁니다. 돌파할 가능성이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언제 사냐? 여기서 사면 된다는 건 요 구간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2000포인트 라인이 정확하게 돌파가 확인됐을 때 혹은 돌파했다가 2000포인트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거 확인이 됐을 때 매수를 하셔도 여기서는 현금을 전혀 안 갖고 주식으로만 100% 하겠다 해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보시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조금 현금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응축시켜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요 구간에서는 이쪽 구간에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현금을 한 20-30%는 챙겨 놓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 같은 거 반등한다라면 길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현금화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오히려 음식료나 경기 방어주들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일단은 거기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으로 인해서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현금화하는 전략을 계속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 시장보다는 종목별 대응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차트 관심주가 몇 개 지금 뽑아봤는데요. 일단 LG U+가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인가요? 장중에 발표가 나왔는데 또 2천억 정도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한 부담감은 있지만은 계속 LG U+는 통신주로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SK텔레콤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지만은 SK텔레콤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 U+가 이번에 영업정지가 다음 주에 끝나고 난다라면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는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농심, CJ 제당, 대상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뭐 농심은 웅진 식품 그 부분하고 이제 M&A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저께 좀 올랐다가 오늘 2% 빠졌고, 대상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오늘 5% 빠졌고, CJ 제일장도 오늘 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제가 여기 뽑아드린 농심, CJ 제일제당, 대상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거나 혹은 막 이제 돌파를 해서 그 가격대를 안착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GX 리테일은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삼각스름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28,000원, 27,500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면, 확인이 됐다라면은 잘하면 3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설에 대한 선물 세트, 그러니까 선물 세트 하면 왜 백화점 아니고 왜 편의점을 얘기하느냐. 요즘 이번에 오늘 유통주가 많이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봄 1차 세일이 끝나가는데 네. 매출을 좀 많이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네. 그만큼 이제 약간은 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돈을 좀 안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는 뭐 참치캔이라든지 뭐 스팸 세트 혹은 뭔가요? 생활 필수품 관련된 네. 세트를 좀 저렴하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또 호재도 그런 반대로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형 고급화된 게 판매가 안 된다면 좀 싼 게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은행주 상당히 강하죠. 네. 하나금융주주,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쁘고 수급적으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기타 증권주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증권주는 지수가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좀, 오늘은 좀 차트 관심주에서 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계속, 3만원대에서, 강원랜드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강원랜드가 3만원대에서 지금 한 달을 지금 계속 쉬어가고 있습니다. 3만원 전후로 해서 아래로는 29,000원, 상단은 한 31,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박스권 이번 주가 좀 지나게 되면 거의 2달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2달 가까이 쉬고 있는데, 이때 이제 급등했던 게 뭐 때문에 급등했냐면은 영업장 정부 규제의 좀 완화로 인해서 영업장 확대 공사를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장이 생각보다 좀 일찍 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3만 원에 대한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러면서 이평선을 지금 축소 과정에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뭐 100%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손절가를 놓고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매매별 동향도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요즘 들어서 많이 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다 볼 수 있고,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지만은 그 전에 외국인 미리 사놨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달에 외국인이 좀 미리 사놨던 물량이 있었고, 기관들이 요즘에 이제 끌어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한 번 정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면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뱅가드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뱅가드 관련된 물량이 한 시장에서 추산하기로는 네. 한 8조에서 9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8조에서 9조가 나가지만은 또 들어오는 자금도 있습니다. 뭐 대신 들어오는 자금은 한 2, 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나가는 게 더 몇 배가 많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8조라면은 8조를 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DR이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유럽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주식을 파는 물량이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펀드 자금이 미국계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주식을 자기네 나라에서 매매할 수 있는 거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시간대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정반대의 시간대에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 관련된 자금이 한 6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뱅가드 관련된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지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를 뱅가드 관련된 자금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시적인 시장이나 혹은 종목군에 대해서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추세를 확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이러한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2011년도죠. 2011년도 11월 11일처럼 주가가 잘 가다가 만긴 날 갑자기 프로그램이 동시효과 때 한 2조 가까이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던 적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발생한 적은 있었어도 전체 시장을 훼손한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들, 또 이게 만약에 모든 외국인이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은 안 좋은 뉴스겠지만은, 뱅가드 자금만 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외부 악재에다가 기업 실적에다가 환율에다가 막 겹쳐가지고 훅 빠졌다. 네. 그러면 거기는 주식을 충분히 담아야 되는,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식을 담아야 되는 구간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분에서 한 18분 정도 시황을 했으니까요. 조금 한 20, 30초 쉬었다가 바로 이제 지난주 못했던 부분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 움직임 보일 텐데, 아래로는 1970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 위로는 2030까지. 우선은 현금 비중을 30%에서 40% 정도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유창희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 더 배워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지난 시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중요한 달 또 분기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인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달, 네. 혹은 제일 중요한 월, 혹은 뭐 분기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매매를 해야지 일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뭐 지난 시간 좀 공부를 좀 배워보시고 좀 계획을 잡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또 1, 2월 이제 됐으니까 이제 연간 네.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 네.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고 하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를 해주시겠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걸 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네. 항상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 달이 있고 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달로 친다라면은 3, 6, 9, 12월 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지만은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 기업을 상대하는 뭐 중요 메이저들 혹은 뭐 관련된 사람들은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정보를 미리 내부 정보를 미리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누가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럼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선행 매매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데, 내부 정보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언제 발표하는데 미리 공모를 하는 거죠. 작당을 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떤 사이트에 예전에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 주식을 먼저 산 다음에 그 정보를 언제 몇 월 몇 시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가지고 전량 매도하는 게 이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 이건 내부자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회사 관련된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뭐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가 여전히 뭐 내가 사러 갔는데 보조금 혜택이 없고 네. 계속 비싸게 팔고 있고 또 살려고 해도 기다려야 된다. 뭐 지금 당장 물건이 없으니까 2, 3일 기다리라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 장사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문 잡지 같은 거 봤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매일 유업에 우유가 잘 팔리고 있더라. 혹은 뭐 관련된 바나나는 원래 하야타가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이겼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매일 유업이 빙그레보다 더 많이 뭔가 매출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 정보하고 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6, 9, 10, 12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 4, 7, 10.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본격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달이라는 거죠. 이번 달 중순부터 지금 본격적인 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조금 가려고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다, 빠지고 있고, 또 빠지는 종목이 실적 좋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제 3순위로 중요한 달이 8월달, 11월달인데 이때는 이제 썸머랠리의 끝자락이거나 혹은 시작점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11월달은 배당 투자라든지 연말 투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큰 손들의 약간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는 걸 좀 바꿀 수 있다는 걸 리밸런싱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 있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한다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분기별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면은 1년을 총 4개 분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1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나눌 수가 있는데, 1, 4분기, 그러니까 1분기 때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4분기는 배당 투자 및 산타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1분기에 4분기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 연도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 시장을 이끌고 갈 종목군이 무엇이 될지는 이미 메이저들은 그 전에 이미 간파를 하고 미리 진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4분기를 1분기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가 시장의 변곡점이 되는 위치고, 또 썸머랠리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녹화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1년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달별로 어떻게 잡을지, 혹은 분기별이라는 얘기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그거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한 달이라는 거죠. 한 달. 월간 주식시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을 중요하게 본다라면은 과연 1월 1일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1월 15일부터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1월 뭐 30일부터 봐야 되냐. 1월 30일도 1월 달이니까. 네. 그러면은 언제 또 그 달에 중요한 게 언제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때 내가 이때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혹은 악재로 작용할지를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매를 하시거나 계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1월 달에 저 사람이 유창희 대표가 좋다 그랬으니까 그냥 1월 1일부터 그냥 질러 그냥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안 그래요? 뭐 주식 100% 뭐 신용 융자에다가 뭐 옆집에 있는 손이 엄마한테 돈 좀 꼬우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1월 달에도 그 1월 달 내에서도 또 스케줄표라는 게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떻게 자금을 운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큰 그림에서 또 이제 작은 그림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체크를 한다라면은, 자,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1월 달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1월 달 국내 경제 지표 및 발표 및 중요 이슈를 이제 LIG 투자증권에서 이제 해놓은 걸 뽑아왔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서 구하느냐? 모든 증권사에 다 해놓습니다. 네.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조금만 이렇게 파시면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무슨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런 거 나도 보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팔면 찾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은 그 날짜가 나오고 요일이 나오고 그때 무엇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스케줄표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있죠? 혹은 뭐 이번 주는 무슨 지표 발표가 있습니까? 하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있고 언제 회의가 있으니까 그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지금 뭐 어제하고 오늘이죠. 어제하고 오늘인가 오늘하고 내일인가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이 증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엄청나게 노력하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달이면 보통 우리가 4주로 계산을 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앞에 띄고 저거 뒤에 띄면은 실적 4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보통 20일에서 22일 남짓 거래를 해요. 왜냐면 주 5일 거래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달을 4주로 나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중요한 주가 있을 것이고 또 덜 중요한 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중에 어떠한 달이 중요하고 어떠한 달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한 달 내에서도 중요한 달이 있고 중요한 달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중요한 달은 중요한 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대충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옵션 만길. 빙고요. 역시 똑똑하시다니까요. 네. 역시 이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너무 많은 걸 알고 전문가님 계신데,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이제 그 한 달 내에서 제일 중요한 주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듯이 네.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거죠. 뭐 옵션 만기일은 매달 한 번씩 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3개월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네. 그 주가 여러분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마녀들이 춤을 춘다. 뭐 네 마녀가 춤을 추네. 뭐 요즘에 뭐 5마녀도 춤을 추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금 무슨 얘기냐, 뭐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얼마고, 뭐 매도 차익 잔고가 얼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지하체 우정국이 매도를 많이 했네, 혹은 매수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네, 혹은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뭐 한 몇 조 원을 샀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주 중간에서 둘째 주 사이가 1순위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만기일이라는 거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가 아니에요. 두 번째 목요일인데 보통 메이저들은 만기주에 엄청나게 뭐 변동성을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만기 전주부터 만기주 사이에 어떤 액션이라든지 어떤 뭐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걸 좋아하지, 막 만기주에는 많이 안 줘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은 잔치집에 뭐 먹을 거 없다고 네. 하듯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듯이 누구나 막 뭐가 있겠지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정작 그냥 끝나는 경우가 좀 먹을 게 많죠. 없죠. 근데 네. 누구나 별일 없을 거야. 에이, 설마 하니? 설마 하다가 또 변동성이 막 크게 발생하거나 네. 어떤 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듯이 보통 그 허점을 노린다는 거죠, 메이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또 이제 주식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만기날이 중요하니까 만기날을 봐야지 하지만은, 메이저들은 바보들, 이미 우리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로 중요한 거는 첫째 주하고 첫째 주 중간부터 둘째 주 사이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첫째 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월 1일이 일요일에 시작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뭐 금요일에 시작을 했다, 혹은 뭐 목요일에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첫째 주는 아니겠죠. 네. 제가 말하는 첫째 주는 꽉 찬 주, 그러니까 월요일에 시작하는 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력상으로는 둘째 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요일서부터 봐야 된다 해서, 그 월요일에 첫째 주 중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요일 정도가 되겠죠. 그 수요일부터 그 둘째 주, 그러면 만기주까지 해서 그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왜 이때가 또 중요하냐면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혹은 옵션 만기일도 있지만, 주로 이때 한국은행하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해요. 네. 유럽중앙은행은 매달 두 번째 수요일인가에 금리를 결정을 하고, 한국은행은 조금 변화가 있는데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금요일에 결정했지만 아마 다음 달은 또 목요일에 결정을 할 거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렇게 겹치게끔. 그래서 그런 이 금리 결정은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 이슈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금리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면 주식시장이 더 갈 것이다,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면 주식시장이 뭐 안 좋을 거라는 걸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은행,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다는 걸 좀 체크하시면 된다. 그럼 FOMC는 왜 없습니까? FOMC는 날짜가 이렇게 뭐 매달 이게 몇 번째 지정된 게 아니라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도 보통 한 달 걸려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이게 어떤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뭐 40일, 뭐 60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FOMC가 금리를 결정하는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9번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그건 약간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 주 중간부터 둘째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둘째 주가 왜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왜 마지막 주가 중요하냐면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월말이 되거나 혹은 연말이 되면 항상 말하는 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 윈도우 드레싱이 뭐냐면은 프로그램에 뭐 매도가 나오는 것도 윈도우 드레싱이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윈도우 드레싱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좋은 쪽을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데, 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할 때 네. 그쪽 보고서를 보고 펀드를 가입할 거 아닙니까? 네. 혹은 변액 연금 같은 거 가입을 할 때도 최근에 한 달 동안 혹은 최근에 1년 동안 이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였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펀드의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그럼 가입하겠습니까? 안 하죠. 가입 안 하죠. 네. 근데 플러스 뭐 20%였습니다. 그러면 오, 시장 이자율이 5%인데 혹은 3%인데 20% 수익이 났네. 오, 이거 뭐야? 네. 완전 대박이나 하고 가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부분의 그 결산이 되는 게 월말이나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분기 말이나. 그렇다면은 월 말에 되면은 아무래도 지난달 수익률이 1% 났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네. 2% 났습니다 하는 게 좀 좋겠죠. 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 지난달 수익률이 좀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5%가 났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3%가 났네요. 그래도 선방했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약간 펀드 수익률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니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물론 가끔 뭐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또 월봉상 양봉이 나올 것이냐 음봉이 나올 것이냐는 걸 형성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그러니까 음봉 양봉이라는 건 우리가 그전에 한번 배웠었죠. 아침부터 오후장 장 마감 때까지 해서 주가가 계속 빠졌으면은 음봉인 거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으면 양봉인 것처럼 이번 달에 계속 빠졌는지 혹은 계속 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가 계속 빠졌어. 그러면 이번 마지막 주도 별로 좋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잘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반대로 주가 계속 올랐다라면 이번 주도 좋겠지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음봉도 없고 깨끗한 양봉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부터 끝까지 저녁까지 계속 빠져서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빠졌다가 좀 꼬리 타는 경우도 있고 또 올랐다가 윗꼬리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익 매물 쏟아지듯이. 네. 지금 무슨 얘기냐? 월말에 가면은 아무리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라면은 반대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은 반대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완전하게 양봉이 될 것이냐, 음봉이 될 것이냐, 혹은 뭐 어떤 다른 모양이 될 것이냐는 걸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주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네. 솔직히 이제 세 번째 이제 3순위로 중요한 주가 이제 둘째 주 중간에 셋째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뭐냐면 이제 둘째 주 중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기가 끝났을 때 얘기겠죠. 만기가 끝났을 때 얘기인데 이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기가 지나고 나면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만기 후폭풍. 만기 후폭풍이 뭐예요? 만기 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과하게 들어왔다라면은 요게 물량이 부담이 돼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만기 후폭풍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면은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기 후폭풍은 보통 이제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은 창문 닦는 게 아닙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우리가 대부분 7, 80%는 좋게 보고 있지만 만기 후폭풍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반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만기 후폭풍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중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네 번째 주가 왜 두 번째가 중요하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번 달 봉이 차트상으로 봉이 양봉이 될지 음봉이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양봉일지 음봉일지 결정진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주나 셋째 주 요 사이가 되면은 다 가운데잖아요. 보통 우리가 15일 전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한 15일, 2주 정도를 시장을 지나면은 이번 달 장사하기 힘들겠네, 매매하기 힘들겠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이번 달 괜찮다, 내가 계속 쭉쭉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병곡 시기라는 거죠. 월간으로 봤을 때. 월간으로 봤을 때 보통 둘째 주 중간부터 셋째 주 사이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병곡의 시기일 수 있고, 또 이때도 월봉상 양봉, 음봉의 형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부터 주가가 쭉 계속 빠지거나 혹은 이때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양봉이나 음봉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주기 때문에 세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럼 다른 건 또 뭐가 있겠냐 하고 생각하실 텐데, 보통 셋째 주는 우리가 여기 이제 셋째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제가 지금 정해드린 게 딱 일주일 단위로 끊어드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한 열흘 정도, 또 어떨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텀을 잡아드린 거라서 이렇게 한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봤을 때 그 스케줄표를 보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순서를 좀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이제 첨부를 하자라면은, 여기에는 제가 지금 안 적어 드렸는데 일부러 안 적어 드렸는데요. 왜 또 이제 첫째 주하고 넷째 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 주 같은 경우는 보통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발표한 주가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부터 첫째 주가 연결해서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또 FOMC 회의는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월 말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많이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1일에서 5일 사이에, 그러니까 월 초나 혹은 월 말에 조금 주로 그 FOMC가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에 그 1순위, 2순위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투자를 하는 시기를 이제부터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1년을 봤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달이 언제다? 1월달, 3, 6, 9, 10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1월달, 4월달, 그 다음 이렇게 7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달에서도 중요한 주가 상대적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매달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이번 1월 달을 보죠. 작년 12월 달하고 이번 1월 달을 본다라면은,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1월 달이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하고 이번 1월 초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딱 하나 있었죠. 재정절벽. 미국 재정절벽. 그렇죠. 우리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은 안 가봤어요. 미국이란 대륙은 안 가봤는데, 네.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미국에 대해서 재정절벽을 12월 달까지 하네 안 하네, 싸우네 안 싸우네,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네 안 되네,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또 그게 이제 한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뱅가드 관련해서 또 자금이 빠져나가네 안 빠져나가네,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돼서 이게 본격적인 거는 16일이네, 또 어떤 쪽에서는 또한 5일이네,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달에 또 중요한 이슈가 매번 새로운 이슈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이슈하고 내가 보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 달에서 중요한 주하고 겹친다라면은, 네.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한 14년 정도 된 건데, 거의 이거는 원래 연례 행사처럼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2013년도라고 해서 369가 중요하고, 2014년도라고 해가지고 1, 2, 3이 중요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정형화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1년을 봤을 때 이 달이 중요한 거고, 이 1분기나 4분기가 중요한 거고, 한 달로 봤을 때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 그리고 마지막 주, 그리고 둘째 주에서
세치수 사이가 중요하다는 거는 획일화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내용을 지금 배우셨기 때문에 그동안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내가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당연히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이슈가 되는 그 달에 혹은 그 분기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네. 선거가. 또 작년 3월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국회의원, 있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2달 정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특히 이번에는 박근혜 당선인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혹은 안철수 후보랑 거의 엎치락뒤치락 했었잖아요. 네. 한 2달 가까이를. 그러면은 박근혜 당선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관련 종목이 막 올라가고 또 문재인 후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막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보였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달 가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쟁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번에 재정 절벽이 월말이야? 월말이면은 이번 달에 월말을 조금 더 가중치를 더 줘야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이번 달은 1순위가 월말이 될 수 있겠구나. 혹은 반대로 월말이 아니라 월 중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원래 제가 3순위라고 말했던 그게 중요한 게 반대로 이번 달은 제일 중요한 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투자의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달 혹은 그 시즌에 어떤 이슈가 되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뱅가드 관련된 겁니다. 그럼 뱅가드 관련된 이슈는 6월 달까지 발생을 하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도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만기 전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만기 전주부터 뱅가드 관련된 걸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지. 뭐 만기가 지났는데 뱅가드 엄청나게 쏟아진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뱅가드 관련해서는 좀 지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아마 다음 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방송을 지켜보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스케줄, 시나리오 잡는 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녹화 방송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충분한 투자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주요 일정을 확인하셔서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22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연어축제, 빙어축제, 또 눈꽃축제, 본격적인 겨울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집안에만 웅크려 있지 마시고요. 활동적인 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